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전사는 북한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전문 요원 양성에도 나선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군사 안보 이슈와 관련해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서 참수작전이 실시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아예 이 참수작전을 만 전담하는 그런 부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참수 작전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좀 정해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목을 벤다는 의미,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의 지휘부를 붕괴를 시켰을 때는 밑에 있는 병사들을 다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도 전쟁을 종결을 할 수 있다, 조기 종결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전제군주정,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적의 정치적인 지휘부라든가 군사적인 지휘부를 제거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그 백업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전제군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합니다. 독재자 하나가 이제 참수될 경우에는 그냥 무너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염두를 두고 이런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참수작전의 개념입니다. 네. 군에서는 참수작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적 지휘부 제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가져가는 그 능력입니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 러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한 것들을 개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미 우리 군도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한참 그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이런 참수 작전, 그러니까 적 지휘부 제거에 그 아주 전문이 된 부대를 한 1개 여단 정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제 모 그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병력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상이긴 하지만은 결국 핵심 표적을 제거한다는 것인데 이 표적이라는 것이 결국 그 북한의 수뇌부, 그러니까 김정은을 포함한 이런 수뇌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사일 기지 아니면 그 대량 살상 무기, 이제 핵이라든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화학 무기 이런 그 기지가 되는 공장 이런 것들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겠다. 사실 여단 한 개도 부족하고요. 이미 특전사가 보유한 여러 개의 여단들이 이런 임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특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화력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장비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300억 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돈처럼 느껴지시겠지만은 실제 이제 참수작전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가 지휘부에 들어가서 이제 타격을 하고 나오는 건데 이런 정도의 액수로 보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상 이 정도 액수는 해봐야 기본적으로 이제 화기, 뭐 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방탄조끼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러한 참수작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적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액수 갖고는 어림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군과 연합작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계획도 잡혀 있는 겁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보면은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작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이 어떤 이 작전 요원들이 얼만큼 잘 싸우냐, 뭐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잘 싸우느냐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능력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적진에 어떻게 안 들키고 들어가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이 우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능력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뿐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가다 보니까 그 군의 안에서도 특수작전 능력 자체가 우리 군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연합특수작전, 그러니까 미군이 같이 들어가는 한미 연합사 구조 안에서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도 이런 수단을 가지고 북한이라든가 이런 주변국에 대해서 언제든지 비밀리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도 스스로 이러한 작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미군과 같이 훈련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좀 많이 키워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군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미군 제1특수전단과 네이비실 이게 한반도에 파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이때까지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1특수전단이라는 거는 이제 미 육군의 그린베레라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제 녹색 베레모를 쓴다라고 해서 그린베레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이 그린베레는 베트남전 때 굉장히 열심히 활약을 잘했었고요. 얼마 전에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 같은 데서는 보면 뭐 아프간 전쟁 때 뭐 불과 몇 개의 부대가 들어가서 1개월 만에 그 이 카불 이 아프간의 수도를 점령하는 이제 그러한 그 위력을 발휘했던 그런 부대고요. 네이비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영화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제 미 해군에 소속된 특수부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에서 침투해 들어간다거나 공중에서 침투해 들어간다거나 어디든지 이제 작전이 가능한 전투하는 부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부대가
이 한반도에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미군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해 최근 무려 10여 차례 정도 북한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 실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미 당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도발이 이제 어떤 종류의 도발이냐가 중요한데 북한이 뭐 전면적 공격을 해온다 이제 이런 도발도 도발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거나 갑작스럽게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다거나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바탕이 돼서 북한이 혹시라도 오판을 할까봐 오판을 하지 말라고 일부러 이런 훈련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무슨 뭐 그리폰 나이프, 밸런스 나이프 같이 해가지고 해서 한미 연합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내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지금 우리 보면 주한 미군 2사단이 해체가 된 다음에 그 2사단의 1여단인가 해체가 된 다음에 순환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갑부대가.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특수부대들도 이제 국내에 순환 배치되면서 전진 배치돼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북한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제발 딴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특전사도 북한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전문 요원 양성에 나섰다 그러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가동된 게 처음이라 그러거든요. 아니 뭐 사실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가동된 게 처음이라기보다는 뭐 계속적인 심화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 특공 수색 고급 과정이라는 겁니다. 특전사 이외에도 국내 특수전 요소 중에서 육군의 특공 부대와 이제 수색 부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낮은 급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단이든 군단이든 이 급에서 운용하던 일종의 특수부대인데 여기에 그 능력을 좀 더 높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뭐 중급반, 고급반 과정들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특전사가 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특공이라든가 수색에도 받아서 그래서 대한민국 전반의 특수전 능력을 높임으로써 이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야말로 지금 이제 특전사, 그러니까 북한이 뭐 20만 정도 되는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거기에서 그 능력을 갖춘 특수부대들은 한 뭐 몇만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몇만 정도 수준이 안 되고 한 만여 명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특공과 수색 같은 부대들을 좀 더 능력을 강화를 시켜서 좀 그런 능력을 좀 더 넓혀 나가겠다. 이러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한 공군 간부가 유사시 공군이 수행해야 할 핵심 임무 가운데 하나가 참수 작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공군 간부가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인데 이제 워낙 참수라는 말 자체가 가져다주는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좀 크게 보여지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북한은 굉장히 방공망이 조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수 작전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평시에라도 북한이 나쁜 짓을 하거나 하면 그 지휘부만 딱 때리고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걸 때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쉽게 가질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군이 그런 걸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군이 갖고 있는 이제 앞으로 갖게 될 도입할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혹은 장거리 이제 미사일들 이 전폭기에서 투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압을 하겠다. 그래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제 약간 좀 확대 해석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 이 참수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어감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북한에서 실제로 반발을 했던 적도 있었고 우리가 계속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냐 하면은 지금 북한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핵이라는 것 카드를 꺼내들고 이 어떤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들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 근데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핵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북한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북한 체제 자체의 어떤 모습들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서 북한의 많은 병사들을 힘들게 뭐 예를 들어서 사살을 하고 뭐 어떤 그 주민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을 폭격을 하고 한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눈 하나 깜짝하겠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러한 정권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가져가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 북한이 지금 한참 대화 공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어떻게 분위기가 좋게 돼서 대화의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화의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이때 참수 능력은 북한이 뭐 참수 능력을 없애라. 그러면 없애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의 국가가 가지는 군사 작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라고 해서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참수작전이란 말을 자꾸 대놓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특수작전 능력 강화, 정밀 타격 능력 강화라고 해서 좀 더 일반적인 얘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참수라는 말들을 너무나 이렇게 많이 끄잡아내는 것은 좀 정부로서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겠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수란 말 자체가 가져주는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어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수하면 우리 IS가 뭐 못 빼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순화된 언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국가의 국방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 좀 뿌리 내리게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 이슈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진해와 제주 일대에서 지금 6개국이 함께하는 해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앞서 우길기를 달고 입항해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또 1차 훈련 불참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예. 이게 독도함을 의식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독도라는 단어조차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경한 모습일 것이고, 분명히 이건 아베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자위대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자위대는 그냥 정부가 하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럼 해상자위대 간부 저도 이제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이게 독도함이건 뭐건 상관없이 우리는 필요하면 작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 네. 결국 이제 뭐냐 하면 이게 그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독도함 말고도 항일 독립투사 이름을 딴 함정들도 많잖아요. 만약에 예. 여기에 대해서도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면 간단한 예.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일본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세니, 이즈모니 이런 것들이 비록 지명을 가져와서 만든 배이긴 하지만은 네. 이게 이제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이 해외를 침략할 때 주로 쓰던 그런 배들입니다. 근데 이런 배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 들어온다, 어느 나라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막거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일장기 우길기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제국주의의 상징인 그 깃발을 해군이 달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너의 해군이 하는 상징의 깃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내려라, 그거 내리지 않으면 입항 못한다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대한민국의 품격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일본은 뭐냐 하면 우리 독도함이니까 못 간다. 이거는 그야말로 아베 정부가 얼만큼 유화적인 발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리더급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어떤 국가 간의 이 국방 교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권 간의 신뢰가 제일 기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안보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딱 원칙을 갖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국제적인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딱 해 나갈 때, 그리고 세계사에 보여주는 거죠. 일본은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지만 대한민국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너희가 해라. 네. 라고 하게 한다면 결국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빨리 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부 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이슈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